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방은 구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려우실 텐데. 서강대 근처에 방이 많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아유,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네. 기숙사가 작나 봐요. 신입생들이 다 못 들어가나 보네요. 근데 음, 학교가 작아가지고. 아, 비싸네. 천에 60? 60. 반지하는 아니죠? 네. 다행이다. 자, 안녕하세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민 씨도 들어오셨나요? 네. 예, 예. 캠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4, 5, 6, 7장, 원래대로라면 6, 7장인데, 지난번에 4, 5장을 안 했기 때문에 4, 5, 6, 7장을 할 건데, 그 중에 사실 4, 5, 6장은 어, 좀 이렇게 부가적으로 보충이 된 그런 내용들이 좀 많고, 좀 중요하지 않아서, 7장을 먼저 반복문, 그러니까 Y라고 포문을 먼저 배우고, 오늘 좀 시간이 남으면은 4, 5, 6장을 간단하게 훑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셨다면 아마 어떤 언어를 하셨는지와 상관없이
포문, 와일문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문이랑 와일문은 베이직에도 있고, 파이썬에도 있고, C 언어에도 있는 이제 반복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문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주요 뭐라고 해야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컴퓨터한테 반복적인 일을 대신 사람 대신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의 목적에도 반복문은 되게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문을 잘 쓴다는 거는 이꼴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while문과 for문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48쪽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처음은 while문을 배우고, 그 다음은 do while을 배우고, 그 다음에 for문을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반복문은 형태는 다르지만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모양만 다르고 다르게 쓸 수 있는 건데, 왜 근데 똑같은 거를 그러면 세 개를 나눠서 쓰느냐? 쓰는 방법과 뭐 쓰는 사용처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래머 혹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다룰, 그 프로그램이 되는 코드를 잘 보시려면은 이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문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까지 다뤄드릴 테니까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은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을 했고요. while문에 대해서 볼게요. while문은 반복을 명령하는 문장이다. 돼 있는데, 자, 그 149쪽에 simple while.c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일단은 한번 쳐보세요. 네, 이걸 다 타이핑을 하고 그걸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simple while.c라고 정확하게 저장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저장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지민 씨랑 경민 씨가 기계공학과라서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기계공학과에 가면은 매트랩이랑 그 랩뷰라는 프로그램을 배울 텐데 이게 또 C 언어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C 언어를 잘 배워두시면 그 두 과목도 쉽게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자, 설명을 하자면, 먼저, 자, 여기서 초기화가 들어가고, 이게 반복문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냥 똑같은 말로, 초기식, 반복문, 중감식이라고 적을게요. 네. 아니, while문, 그러니까 모든 반복문은 다 똑같은데요. 반복문에는 초기식과 반복식, 반복문과 증감식이 있습니다. 소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151장에 보면은 while문의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반복문의 탈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초기식에서 이 num이란 숫자를 초기화를 해주고, 그 초기화가 된 num이, 자, 여기 이제 반복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처음에 0으로 돼 있었으니까 0은 5보다 작다는 게 성립이 되죠. 지난 시간에 참과 거짓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참으로 바뀌어서 1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그러면 1이 됐으니까 이 안에 게 돌아가겠죠. 어떻게 돌아간다? printf hello world 하고 %d에서 여기다가 num을 했는데 num은 아까는 0이었기 때문에 처음은 0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 줄을 실행을 하고 나서 밑에 num 플러스 플러스, 지난번에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을 때랑 뒤에 있을 때랑 차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냥 평소에는 항상 같이 쓰인다. 특히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덜렁 썼을 때는 뭐 이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돼서 이렇게 나간다. 근데 반복문이라고 했죠? 원래 C 언어는 절차적 언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리턴 0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얘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끝나는 동시에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검사를 해요. 근데 방금 넘이 1로 변했잖아요. 그랬으니까 1은 5보다 작냐 해서 작네? 아직도 작네? 그럼 한 번 더 해. 그럼 다시 여기 1 들어가면서 또 2 들어가면 또 아직도 작네? 그럼 또 2, 3, 4 그러면서 한 번 더 5가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5가 되면은 자 5는 5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거짓이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0, 1, 2, 3, 4까지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대신에 0, 1, 2, 3, 4, 총 5번이기 때문에 5개가 출력이 되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 1, 2, 3, 4, 총 5번. 네. 선생님, 저는 0,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로 출력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1로 하고, 여기를 뭐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1, 2, 3, 4, 5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면 1, 2, 3, 4, 5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변주가 가능하다는 거. 네, 이건 저장을 해놓고요, 계속 이제 쓸 거예요. 자, 또 방금 간단하게 이제 이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써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문에 해당하는 이 조건문, 반복문이 있고 그 반복문 괄호 안에는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꼭 이게 중요한데 증감식이 들어가야 돼요. 왜 증감식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끝나요. 계속 돌아가는. 맞아요.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컨트롤 C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반복문으로 하는 건 반복을 시키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올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진정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증감을 시켜줘서 언젠가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증감식입니다. 언젠가는 반복문을 끝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울 반복문은 이 세 가지 초기식 반복문 증감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걸 얼마나 잘 짜느냐. 나중에는 이걸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 자, 내가 스캔F로 단수를 입력을 해요. 7단. 그러면은 7단을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7 곱하기 9까지 쭉 출력을 하게 이제 하려면은 while문을 잘 쓰고 스캔F를 잘 쓰면 되겠죠. 자, 그게 어디 있냐면은 153장에 있어요. 자, 153장.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지우지 마시고 새로 열기를 해서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새로 열기 소스 파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현재 파일 닫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구구단 이 프로그램 짜는 게 반복문에서 되게 고전적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예제예요. 이것만큼 반복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캔F 쓰기 전에는 항상 printf를 써서 뭘 입력해야 되는지 적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스캔F 안에다가는 몇 단 이런 말 쓸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 나중에 쓸 거라서 이것도 저장을 이렇게 잘 해주세요. 따로 99dan.c 99단 아 99단이 99단이구나. 99단 99단이 영어로 뭔지 궁금하네요. 99단이 영어로 뭘까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네. 자, 다 하셨나요? 민영 씨 다 하셨나요? 네. 볼게요. 자, 단은 0 초기화를 시켜놓은 것 같고, 넘은 1. 이제 7 곱하기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해놓은 것 같고, 단 몇 단 해서, 단은 아까 선언해 놓은 거를 엔드를 붙여가지고, 주소란 뜻이라고 했죠. 자, 주소라고 해서 %d 해서 받았습니다.
다음에 넘은 그냥 10, 이렇게 1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0부터 9까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1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값과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내가 몇부터 몇까지를 돌리겠다라는 게 앞에서 명확하게 정해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단이 앞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넘이 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담과 넘이 곱한 게 들어가서 넘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증가되게 만든 게 이 while문이고요. 이제 당연히 처음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단부터 9단까지가 다 나오게 하는 걸 하겠죠. 그 다음은 19단까지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154장에 보면은 무한 루프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참 거짓을 판별하는 조건문 대신에 1을 집어 넣어 버리면은 그게 무한 루프가 됩니다. 자, 아직까지 while문을 언제 쓰고 for문을 언제 쓰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for문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7-1 while문에 활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다 하나하나 해보면 너무 좋은데, 음, 음, 3번하고 5번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반복문을 하게 되면은 진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네. 네. 이번에는 진짜 문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while문을 쓰는 이유인데요. 이런 경우에 while문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직접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보셔도 됩니다. 조금 어려워서. 예.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입력되면은 그거 빠져나가고. 음,
네, 이거는 이제 뭐 아직 좀 안 하셨겠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또 복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짰는데요. 그러니까 num1과 토탈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쓸 때 while문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while문은 몇 번 돌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을 때 while문을 쓰시고요. for문은 내가 뭐 5번이면 5번, 10번이면 10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때 쓰는 반복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리는 횟수가 안 정해져 있을 때는 while, 정해져 있을 때는 for. 거기다가 뭐 써놓으셔도 좋고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자가 숫자를 0을 입력할 때까지라는 굉장히 모호한 횟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while문을 쓴다. 근데 여러분, while문과 for문은 정말 정확하게 1대1로 매칭해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for문을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while문이 좀 더 직관적인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참이면은 이게 돌아가고 거짓이면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while문을 선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결국엔 사람들이 알아먹기 쉬운 게 최고거든요. 알아먹기 쉽고 정확하고 빠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while문을 쓰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포문을 가장 많이 쓰실 거고 딱 한 가지 어떨 때 내가 뭔가 입력을 해서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은 종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while문을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한다 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포문을 그냥 쓰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num1이 0과 이게 같지 않을 때거든요. 0과 같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면 1은 0과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참이 되고, 그래서 안에 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입력을 받고 그 입력 받은 거를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플러스는 이거 배우셨죠? 토탈은 토탈 더하기 num1 해가지고 토탈에 다시 씌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토탈이라는 변수에 그때의 num1이 계속 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은 그 토탈이 출력이 되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금 이제 중요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0을 입력을 하면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자, 0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0이 들어가면은 0은 원래는 이게 같을 경우에 쓰는 거라고 했어요. 0은 0과 같으면 이게 참이 되니까 이게 도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써주면은 0과 0은 같은데 지금 같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거짓이 돼요. 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0을 입력을 하기 전까지 돌아가고 0을 입력하면은 빠져나오게 되는 거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계속해서 문제 5번을 해볼 건데요. 문제 5번. 문제 5번은 입력받은 정수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몇 개의 정수를 입력할 것인지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 수만큼 정수를 입력받는다.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해서 출력한다. 이거는 내가 몇 개를 입력할 건지를 미리 정해주니까 뭐 일단 한번 짜볼까요?
스카이프를 뭐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수만큼 정수를 입력받는다. 와일문을 두 개를 써야 되나,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네. 자,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제가 치는 거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를 입력받는다. 정수를 입력받는다. 음, 아, 평균이네. 오케이. 평균이면, 제가 모르겠네. 음,
아! 어, 아, 15인데 15로 5로 나누면 3. 잘 되시나요? 네, 상당히 어렵네요. 저도 방금 해봤는데. 평균을 소수점까지 나타내는 거는 이제 %F라는 서식 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여기 4장, 5장에 나오는 건데 제가 좀 건너뛰었기 때문에 원래 %D죠. %F. 그리고 토탈도 인티저고 넘버도 인티저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면은 %F를 썼다고 해서 소수점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F를 써주고 토탈 앞에다가 더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뒤에다가도 더블 쓰는 건데 앞에다가만 써도 돼요. 지민 씨 다 하셨나요? 네. 아, 지민 씨 잘하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진짜? 아, 근데 아, 이상해요.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요? 그 자꾸 합이 나와요. 이거 나누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누기 했는데, 어, 잠시만요. 여기서 받은 숫자를 나누기를 마지막에, 아, 아, 네. 경민 씨는 어떠신가요? 어, 네, 됐어요. 오호. 이거 되면은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민영 씨는 어떠세요? 됐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다 되신 건가요? 지민 씨도 되셨나요, 지금? 잠시만요. 예, 예. 지금 여기 변수가 4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복잡한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네,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몇 개 입력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좀 어려운 일 같아요. 여기 지문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숫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받은 숫자가 내가 선언한 임의의 변수보다 작거나 같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왜냐면 아까도 했듯이 이거 그냥 0으로 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실 될 문제인데 저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걸 써주고 싶어서 이게 네가 입력한 5개 중에 지금 몇 번째 입력 값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로 표현이 되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num1과 num2를 넣었고 그다음에 또 숫자를 또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는 total이라는 변수에 계속 저장이 되게 하고 제가 이걸 안 쓰니까 이걸 안 쓰니까 이게 5개 중 1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깜빡했어요. 이거를 쓰니까 이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 거죠. 진관문이라고 했죠. 진관문을 쓰니까
딱 하면서 평균은 3.000000이다. 해서 넣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안 배운 부분인데, %F를 써주고요. 이거는 이제 플로트, 그러니까 소수점을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더블을 써주면 이건 실수형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 자, 여러분 실수형으로 표시된 이 토탈이 원래는 여기 어디 있냐? 정수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주면은 이 안에서는 이게 실수로 변해요. 이 안에서만. 이 토탈 자체가 건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안에서만 실수로 변하고, 근데 실수 나누기 정수니까, C 언어에서는 나눠지는 수가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의 그 자료형에 따라가거든요. 실수를 정수로 나누면 걔는 실수예요. 근데 정수를 실수로 나누면 걔는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만 이거 더블이라는 연산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으로 표현이 되면서 여기에 표시가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는 뒤에 뭐 7장 마지막에 보면은 해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보시면 됩니다. 지민 씨도 해결되셨나요? 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7-1을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구구단 156쪽에 구구단을 이제 두 번을 쓰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치지는 않고 아까 저장했던 거를 불러와 볼게요. 어디냐? 구구단 99단 저장했던 거를 불러와 볼게요. 오! 왜 이러냐? 아, 이건 exe 파일이구나. 아, 잘못 불러왔네. 99단, 99단.c 소스 파일을 불러오면은, 자, 이거에서, 이거를 이제 그 구구단이 쭉 나오는 2단부터 9단까지 반복이 되게 수정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수정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는 말고 일단 봐보세요. 자, 잠깐, 이거 아닌데? 잘못 저장됐다. 어떡하지? 안 돼. 아, 제가 덮어 씌웠나 보네요, 이거를. 빨리 다시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기 불러와서 그 2단부터 9단까지 반복이 되게 한번 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뒤에서 그냥 이 다음부터 9단까지 반복이 되게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Y문을 두 번 겹쳐서 써야 되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이걸 해결하시면은 프로그램을 잘하실 재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고, 자, 이 정도 그리고 2단부터 9단까지 이게 안쪽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바깥쪽에다가 단 2단부터 9단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아, 어, 잘못했다. 그치. 어, 어, 음, 네, 잘 하셨나요?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156쪽에 있는 코드랑은 조금 다른데, 왜냐면 기존에 짰던 코드를 조금 수정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원래는, 자, 여기까지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최소한의 코드였는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단을 더 씌워서 while을 두 번을 썼습니다. 이걸 while문의 중첩이라고 하고요. 두 개 이상 쓰면은 중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한번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들여쓰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씌운 다음에 탭을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그대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근데 이걸 땡기는 건 어떻게 하더라? 아, 땡기는 거는, 제가 땡기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알아와서 알려드릴게요. 전에 알아서 했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아무튼,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는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이게 그 단과 단 사이에 한 칸 띄워주려고 이걸 넣은 거예요. 이걸 넣은 거고 단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 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넘이 넘이 1부터 9까지 한번 돌아가면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넘은 그냥 9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면은 넘이 10인가? 10이 돼 있는 상태인데 럼이 처음부터 1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게 돼요. 그래서 단이 그냥 9까지 그냥 쭉 돌아가고 그냥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얘를 안 쓰면은 2단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쁜 빈칸만 잔뜩 생기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안에 돌아가는 숫자를 초기화해 주는 게 굉장히 매우 중요해요. 네. 이것 때문에 이 구구단 문제가 실패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방금 저도 실패했고, 네.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짜면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보면은 답은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해주면은, 다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 때, 마치 여기서 초기화 해준 게,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초기화를 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얘를 여기에 써도 되지만, 위에다가 써서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어디에서든 초기화를 해서 들어가는 게 일단 매우 중요하겠다. 이 구구단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이거 플러스 플러스를, 저도 포문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이거 쓰는 걸 까먹어요, 맨날. 이거 안 쓰면은 무한루프 돌아가기 때문에, 잘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하면 되고, 어, 40, 지난 50분 지났나?
5분간 쉬었다가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네, 부족하네요, 역시. 네, 5분간 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7-2에 문제 7-2를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하셔도 좋은데 그냥 볼게요. 네. 자, 7-2에 1번만 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기 집에서 하실 때는 예,
뭐 1번은 안 해도 되고 2번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봅시다.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총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정수는 반드시 1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에 1 미만의 수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1이 입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입력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1 이상의 정수 5개를 모두 입력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한다. 정수는 반드시 1 이상이어야 된다. 자연수를 입력하라는 거네요. 이렇게. 일단, 재입력을 요구하고 5개를 입력받아야 되고, 뭔가 좀 까다롭네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while문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몇 번 돌려야 되는 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 int, 5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는다. 뭐, 넌 1, 어, 자, 근데 이거를, 음, 재입력을 요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볼까? 그럼 1이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1 이하면은 1 이상이면은 헷갈리네. 자, 1 이하면은 1 이상이면은 입력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1 이상의 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안에 게 돌아가니까 토탈 토탈에 계속 쌓일 거고, 만약에 0이 들어오면은 밖으로 빠져 나가겠죠. 오케이. 여기나 하고 마이너스나. 근데 이게 좀 중요한데 1 미만의 수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입력을 요구해야 한다. 그걸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아, 재입력을 요구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입력을 요구한다. 일단 재입력 요구까지는 안 하고 일단 이것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되겠죠? 빙빙빙빙빙빙. 이게 이렇게 하면은 동작을 안 하니까 1로 시작해야 되겠다. 어,
안 끝나네. 아, 너무 또 이것도 안 했다. 어? 여러분, 왜 안 끝날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이게, 잠깐만. 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구나. 아, 이것도 Y문을 두 개를 써야 되는 거네요. 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또, Y문을 하나 더 써서, 하나 더 써서, 넘 2로 해가지고, 다섯 개를 받는 거랑, 그러니까 다섯 개를 받는 거랑, 다섯 개를 돌리는 거랑, 숫자를 입력받는 거랑 따로 해서 가야 되겠네. 어, 어. 그래서 여기다가 다섯 개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정수는 2로 입력받고, 2로 토탈을 넣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음, 1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1 이상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토탈하고, 1 이상의 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거기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이 들어왔으면은 3 해서 일단 시작은 되고, 3이 들어왔으면 3이 저장이 되고, 다시 돌아가면서 3이니까 한 번 더 돌아가는데 다시 만약에 1이 들어오면 또 돌아가고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근데 마이너스 0이 들어오면은 0은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개수가 올라간다? 좀 이상하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보자. 재입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총 5개를 모두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아, 연계가 되네. 이게 안 돌아가네. 음,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이게 카운트가 올라가네. 반대로 돼 있네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가야 되나? 음, 한번 이렇게 반대로 한번 써볼게요. 될까 모르겠네. 안 되네요. 음, 아이씨, 어렵다. 1 이상의 점수 5개에도 모두 입력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될지 좀 아시나요? 아, 이게 진짜 어렵네. 음,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번, 어? 수가 뭔가 잘못 들어가 있는지, 이건, 여기 단서가 되니까, 근데, 아, 14가 아니죠. 15잖아요. 왜 14지? 아,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이거를,
이게 밖에 있어야 되나 보다. 이거 되긴 했는데, 이게 어렵네요. 아, 저도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 한번 숫자는 제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1 쳐서 더하기 안 되는 거,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근데 마이너스, 그 1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0 넣으면 0은 포함 안 되는 거고. 아, 마이너스 1이요? 네, 마이너스. 이게 그러니까 1 네. 미만의 수가 입력이 되는 경우에 0 미만의, 그러니까 1 미만의 수,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입력이 되면은 재입력을 요구를 하고, 음, 초기화 시켜주고, 0은 되는데, 예. 마이너스 붙여서 넣으면은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 그냥 0보다 작은 걸로 했는데. 그래도 상관없을 텐데. 마이너스 1이면 0보다 작으니까 뭐 되는데. 음, 예. 그래서, 자, 자, while문을 두 개를 써서 중첩을 했어요. 민영 씨랑 경민 씨 좀 보세요. 예. 중첩을 했고, 이게 좀 어렵네요, 확실히. 예. 이거를 따라가서 구현하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미만의 수가, 1 미만의 수가 입력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입력을 요구한다. 이제 이 부분이 재입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잘 입력이 되면 사실 입력이 됐으면은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문이에요. 네. 입력이 안 되면 이게 돌아가고, 그전에는 입력이 되면은 뭔가 안에서 돌아가고, 입력이 안 되면 빠져나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네, 입력이 안 되면은 이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죠? 뭐보다 작으면 돌아가고, 낮으면은 그냥 나와서 그 숫자가 그냥 그대로 더해지는, 음,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더해가지고 5번이 딱 차면은 플러스 플러스 했기 때문에 5번이 꽉 차면은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식으로 하고, 이것도 한 번 더 초기화 해주는 거 앞에다가 써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으면은 앞에다가 써는 것도 무방하다. 왜냐면 얘는 와일문은 항상 그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초기화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한번 다시 해보시면서 집에서 한번 다시 해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네. 자, 157쪽에 두와일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와일문은 어차피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왜 이런 걸 쓰는지만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두와일은 최소한 한 번 실행은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158장의 반복 영역을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하는 구조이다. 와일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조건을 한번 거쳐서 조건이 거짓이면 여기를 이제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겠는데 do while은 일단은 한 번은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초기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 번은 실행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초기화를 해서. 어쨌든. 네. 근데 do while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은 실행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뭐 좋긴 한데 여러분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while 아니면 포문 이렇게 두 가지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써야 된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를 잘 해줘서 어쨌든 한 번은 돌아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while문을 써야 되는 경우는 그 돌아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때, 그때이고 포문은 돌아가는 횟수가 정해진 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do while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7-3 161쪽에 문제 7-3은 do while에 익숙해지려고 이제 하는 건데 넘어갈게요. 자, 162장에 포문에 의한 반복 있는데 포문은 while문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끄고 아까 저장했던 while문을 불러오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simple while.c를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simple while.c. 네. 자, 불러오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 초기식, 반복문, 증감식이 있는데 이거를 포문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쓰면은 이 위에랑 이 아래가 똑같은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네. 초기식이 여기 들어가고 반복문에 있는 조건문이 가운데 들어가고 증감식이 이 끝에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는 다 세미콜론으로 막아줍니다. 되게 편하죠. 뭔가 한 줄에 다 눈에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포문을 많이 써요. 한 줄에 초기식, 조건문, 증감식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큼 직관적으로 이 반복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반복문이 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기에는 초기값, 증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딱 봐도 0부터 0, 1, 2, 3, 4까지 돌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요. 총 5번이 돌겠구나. 넘버는 0부터 4까지 증가하겠구나. 그게 보여서 증가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쓴다.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스캔F 받아가지고 0을 입력하기 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3장에 보면은 162장에 있는 그 코드랑 163장 가장 밑에 있는 코드가 결국에는 같아진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식, 여기가 초기식, 그다음 중간이 중감식, 마지막이 초기식, 조건문, 증감식이 들어간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 그게 164장에 한 번 더 설명이 돼 있어요.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게 164장 밑에 그림 7-11인데요. 그 반복문이 어떻게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초기화가 1번이에요. 1번. 이 부분이 1번. 그리고 여기를 2번. 조건문을 한번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 맞으면은 여기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3번 여기를 보고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 여기로 넘어가요. 4.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로 5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그다음 다시 2로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그림 7-11입니다. 1, 2, 3, 4 그다음 다시 이거 이게 맞으면 다시 이거 하고 다시 이거 하고 다시 이거 하고 그다음부터 여기만 도는 거예요. 계속 초기화는 처음에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요. 초기화는 가장 처음에만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계속 이 안에서만 돌잖아요. 이 안에서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크하고 체크하고 증가하고 이거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네. 포문 기반의 다양한 예제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51분이네요. 자, 그러면 그 add to sum.c 이거 한번 짜보고 같이 문제 7-4-1번만 풀어보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65쪽에 add to num.c를 한번 짜볼게요. 네, 되셨나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0부터 넘까지의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걸 포문으로 구현을 했다.
while문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자, 포문으로 해서 0부터 넘까지의 덧셈이니까 i를 0으로 하고 i를 플러스 자, 예. 5를 넣으면은 1, 2, 3, 0, 1, 2, 3, 4, 5를 다 더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더해지는 거는 i를 더했어요. 이게 맞겠죠? 내가 5를 입력을 하면은 5 플러스 1 그래서 i가 6보다 작으냐 이렇게 이제 해서 0부터 5까지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직관적이죠. 5를 입력을 하면은 0부터 5까지 돌아가게 0부터 5까지 돌아가게 만들어서 i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좀 실수하면 여기다 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를 집어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5가 5번 저장이 되겠네요. 네. 5 곱하기 5에서 25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하면 잘못되니까 i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뭐 그게 2의 5승을 만들어주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2의 5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5번 돌아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변주를 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0부터 해서 토탈 마지막에 출력하고 마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글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뭐, 포문이고, 와일문하고 같기 때문에, 자, 바로 문제 7-4로 넘어가서, 문제 1번은 조금 더 쉬우니까, 문제 2번을 한번 해볼게요. 팩토리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비슷한 원리 같아요. 자, 다음 168쪽이에요. 다음 수식인 계승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n 팩토리얼. n에 해당하는 정수를 입력받는다. 자, n을 입력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넘버를 입력을 받고요. n 팩토리얼이면 3을 넣으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1 그리고 3이 입력되면은 1부터 해서 1부터 3까지 쭉 돌아가고 이거를 곱하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네, 되겠네요. n 은 n이 아니구나. %d 팩토리얼은 %d입니다. 해서 넘하고 토탈. 네. 아, 뭐가 잘못됐지? 저희 인트 토탈은 0이 아니라 1로 아, 좋네요. 역시. 네, 됐네요. 이렇게 하면은 네, 문제 2번이 다 다뤄졌습니다. 네, 지금 1분 남았는데 1분 동안 챕터 4, 5, 6을 할게요. 네, 일단 챕터 4는 자, 여러분 챕터 4는 8진수, 2진수, 16진수에 해당하는 건데 딱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으로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여기서. 네. 근데 어쨌든 컴퓨터는 10진수보다는 2진수에 더 익숙하고 또 8진수도 익숙하고 16진수도 익숙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은 16진수로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쭉 짜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건 아니고 많이 쓰실 거는 챕터 5번이 좀 더 많이 쓰이는데요. 자, 107쪽 한번 봐보실래요? 107쪽. 거기 책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접어두세요. 왜냐면 이건 좀 중요해요. 네.
자,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다고 했어요, 변수는. 그죠? 데이터 표현은. 정수형은 인트형이 대표적이고, 실수형은 더블형이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인트형은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예요. 그 부분만 이렇게 밑줄을 쳐주세요. 인트형은 4바이트, 정수형, 실수형은 더블 8바이트. 그것만 조금 중요하고, 여기다 플러스 캐릭터, CHAR은 1바이트. 그 부분만 딱, 그 세 가지만 밑줄 쳐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인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1바이트는 몇 비트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8비트를 8비트라는 거는 방이 총 8개가 있다는 거고, 2의 8제곱만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총 256가지 경우의 수가 표현이 돼요. 1바이트로. 네. 그래서 캐릭터형, 자료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7부터 128까지 총 256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에 n-1승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바이트일 경우는 84, 32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에 31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표현이 가능하다. 되게 큰 수죠. 되게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값의 표현 범위 보면 되게 엄청 큰데, 뭐, 네. 롱도 있고, 롱롱도 있고, 근데 급하게 추가된 느낌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는 원래 안 쓰는 수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뭘로 하지? 아, 머리 아프네? 하다가, 롱으로 하자. 그럼 더 큰 수를 요구해. 그럼 롱롱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덕지덕지 된 그런 이제 모양이고,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을 배울 텐데,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해요. 파이썬은 이제 인트 한 가지로 그냥 표시를 다 해버리거든요. 좀 더 편해졌어요. 자, 넘어갈게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는 거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쓸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정수형 같은 경우는 입력을 받을 때도 퍼센트 D고 출력을 할 때도 퍼센트 D예요. 근데 여러분 실수형은 제가 뭘 써야 된다고 했죠? 더블형을 쓴다고 했죠? 더블형. 더블형 같은 경우는 입력을 받을 때는 LF를 써야 돼요. LF. 출력을 할 때는 F를 써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어디에 이걸 써놓냐면은 여러분, 어, 여기에 안 나오구나. 상수와 기본 자료형은 그냥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 안 나오네. 챕터 6장에 가면요. 챕터 6장에 가면, 어, 어, 그 146쪽에 보면은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게 이제 실수형인데 그 중에 더블을 제일 많이 쓴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시언어가 개발이 될 때는 플로트형 하나만 가지고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99년도 이전에는 인티저는 다 그냥 퍼센트 D로 통일. 그다음에 실수형은 플로트로 해가지고 퍼센트 F로 통일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세밀한 숫자가 표현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인티저는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실수형은 더블로 통일이 되면서 이게 원래는 퍼센트 F, 퍼센트 F였는데 입력과 출력이 다 근데 추가가 되면서 여전히 퍼센트 F는 똑같은데 출력에 사용되는 거는 입력은 LF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헷갈리게 됐어요. 이게 옛날 코드라서 이렇게 좀 불친절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146쪽에다가 정수형은 둘 다 퍼센트 %D라고 써주시고 실수형은 출력은 퍼센트 %F인데
입력은 %LF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앞으로 시언어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챕터 6에 나오는 뭐 %D, %O, %X 이런 거는 10진수, 8진수, 16진수에 해당하는 건데 뭐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서식 문자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반복문에 좀 시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복습하시면서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6, 7장, 7장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8, 9장을 할 거예요. 네. 거기에는 if문이 나와요. 드디어. 이제 분기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while하고 for문을 배웠기 때문에 if문까지만 배우면은 이제 프로그램은 다 짜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제 여러분이 다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8, 9장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도 잘 하시고, 이습도 잘 하셔서 오시면 좀 따라가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10장은 이제 연습 문제예요. 5문제가 있고, 그거를 다 해결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시기이고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네, 잘 따라오시고 있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